이번에 보내주신 엑선모빌 4분기 실적 자료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또 분기 보고서구나 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석유 회사가 스스로를 재편하려는 그런 청사진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숫자들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대전환이라는 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었던 거죠. 2018년부터 시작했다는데 그게 정말 회사의 뼈대를 바꾸는 작업이었다는 게 이번에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아마 오늘 대화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증가들부터 한번 보죠. 2025년을 이례적인 실행력의 해였다. 이렇게 자평하던데 숫자들이 정말 압도적이긴 합니다. 연간 순이익이 288억 달러. 거의 40조 원에 가깝죠. 네. 그리고 하루 생산량은 470만 배럴로 40년 만에 최고치고 주주한테 돌려준 돈만 5년간 1,500억 달러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회사는 계속해서 이게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 구조적 변화라는 말이요. 사실 기업들이 실적 좋을 때 항상 하는 말 아닌가요? 솔직히 그냥 유가가 높아서 돈 많이 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엑선모빌도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이요? 네. 2019년 이후로 15억 1천만 달러의 구조적 비용을 줄였는데 이게 다른 주요 경쟁사들 절감액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 체력을 틔웠다는 거죠. 그건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배출량 감축이에요. 그거 저도 봤습니다. 2030년 목표였던 온실가스랑 플레어링 감축. 그러니까 유전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5년이나 앞당겼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잘 버는 회사를 넘어서 사업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거든요. 유가 덕분 아니냐는 비판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들이미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익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자료를 읽다가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모든 돈을 대체 어디서 버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딱 두 곳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남미의 가이아나와 미국의 퍼미안 분지. 이 두 곳이 지금 회사의 현재이자 또 미래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가이아나에서는 4분기에만 하루에 거의 88만 배럴을 생산했고요. 특히 그 옐로우테일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빨리 시작해서 예상보다 하루 10만 배럴을 더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미안 분지는 하루 180만 배럴. 이건 뭐 신기록이라고. CEO가 직접 우리에게 단기적인 퍼미안 생산 정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두 곳이 바로 회사가 말하는 우량 자산, 애드밴티지 에셋의 핵심입니다. 우량 자산이요? 네. 여기서 우량함의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낮은 생산 비용, 낮은 탄소 집약도, 그리고 높은 수익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곳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5년에 전체 생산의 59%였던 이 우량자산 비중을 2030년까지 65%로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이건 그냥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근육질 몸으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질의응답에서 가이아나 관련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분쟁,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였죠. 네, 바로 그 지점이 거대 에너지 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지금 국경 분쟁 때문에 탐사 라이센스의 시계가 불가항력 조항으로 잠시 멈춘 상태예요. 멈췄군요. 하지만 이건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권리를 보존한다는 의미죠. 오히려 그 기간만큼 라이센스가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기 속에서도 장기적인 기회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면 결국 좋은 땅을 잘 골라서 석유를 파내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이런 성과가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 곳곳에 기술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엑손모빌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석유회사나 아니라 기술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량 프로판트라는 기술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유정 효율을 높인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프로판테라는 게요, 쉐일층 바위 틈을 벌려서 석유랑 가스가 나오게 고정해주는 작은 알갱이 같은 거예요. 어허. 그런데 이 경량 프로판트는 기존 것보다 훨씬 가볍고 튼튼해서 같은 압력으로도 바위 틈을 더 넓고 멀리까지 벌려주는 겁니다. 오. 비유하자면 틈새를 막을 때 작은 자갈 대신에 초강력 스티로폼 알갱이를 꽉 채워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덕분에 바위 깊숙이 숨어있던 석유와 가스를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와,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 디테일한 기술 하나가 생산량을 바꾸는군요. 프록시마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프록시마는 강철보다 40%나 효율적이면서 가볍고 부식에도 강한 특수 수지입니다. 수지요? 네, 이걸로 보강 철근을 만드는데 심지어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공개했죠. 어떤 사례였죠? 인도 기술팀이 개발하고 업스트림 팀이 검증해서 자사시설의 고가도로 기초공사에 이 프록시마 철근을 직접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가장 혹독하게 테스트하고 효율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뭐랄까, 자신감의 표현이죠. 듣고 보니 퍼미안 유전의 기술이나 내부 시설에 쓰는 신소재나 전부 기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져요. 이 기술들이 단순히 석유를 더 잘 파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걸 발판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기반이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혁신이 바로 내부 운영 시스템의 개편입니다. 아, 그 ERP 시스템 통합 이야기군요. 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죠. 과거에는 10개가 넘는 시스템에 6만 5천만 줄짜리 커스텀 코드를 썼다고 하던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데이터가 부서마다 다 흩어져 있었겠어요. 그렇죠. 개발자로서 6,500만 줄의 커스텀 코드라는 말 듣고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건 유지보수 지옥이거든요. 하하. 그걸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는 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회사의 중추신경계를 21세기에 맞게 완전히 새로 까는 작업입니다. 중추신경계요? 네,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서 AI가 분석하고 경영진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 즉 기술 기업처럼 일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기술 혁신이 지금의 이익을 만들고 동시에 그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네요. 자료 후반부로 가니까 전통적인 석유 사옥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새로 구축한 중추신경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사업입니다. 아, CCS. 최근에 7번째 제3자 계약을 확보해서 연간 약 9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서 탄소 저장을 서비스로 파는 새로운 사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소재랑 배터리 분야도 흥미로웠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용 흑연을 개발 중이고 리튬 사업도 보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그 프록시마 기술이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술들이 다 연결되네요.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핵심은 이들이 분자를 다루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새로운 고성장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자요? 네, 석유든 탄소든 리튬이든 흑연이든 근본적으로는 다 분자를 다루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수십 년간 쌓아온 분자 제어 기술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와 소재 시장에 진입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아, 맞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질의응답에서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빅5일과 빅테크의 만남이더라고요. 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 말이죠. 이들이 데이터 센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엑선모빌의 CCS 기술을 쓰는 방안을 두고 매우 진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전력을 쓰니까 탄소 배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엑소모빌이 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CCS 사업의 잠재적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소나 공장 수준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미래에 대한 또 다른 포석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없지만 리비아, 이라크, 심지어 베네수엘라 같은 과거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상승 잠재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진입의 방식이에요. 과거처럼 단순히 석유 채굴권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다른가요? 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나라들은 자원은 많지만 그걸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다. 우리가 바로 그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사의 독보적인 기술과 프로젝트 실행 능력이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엑선 모빌은 더 이상 유가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우량 자산에 집중하고 기술로 효율을 극대화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 개선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겠다는 강력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실적 발표 내내 CEO는 우량함의 기준이 땅속에 묻힌 자원 자체가 아니라 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엑손모빌이 가져오는 독보적인 역량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효율성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금 미래 에너지 기업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과연 땅속의 석유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보유한 독점적인 분자 제어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운영 시스템, 그리고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관리 전문성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